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이 펼쳐진 강원도 동부전선. 산악군단 최정예 특공부대로서 군단의 핵심 작전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지 중심 지역 작전 부대로서 군단의 눈이 되어 첩보 보고를 실시하고 표적에 대해서 화력 요청, 그리고 재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달인이 있습니다. 중대장처럼 이렇게 다른 부대의 교리를 갖고 와서 하나하나 발전하면서 저희 몸으로 습득하는 모습과 행동들이 참 전 좋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후의 안정과 육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군사교리의 달인 703 특공연대 박형준 대위를 지금 소개합니다.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국군 최초의 정규 유격대 백골병단의 후예인 703 특공연대입니다. 저희 703 특공부대 같은 경우는 체력, 주특기, 사격이 가장 우수한 부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며 적이 도발했을 때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정과 의리가 넘치는 부대입니다. 선배 부사관님들께서 의리와 정으로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수행하고 싶은 부대입니다. 우리 부대는 인간의 향기와 군인의 향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부대입니다. 훈련과 작전에 있어서는 아주 출중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외적으로는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703 특공연대! 화이팅! 703 특공연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인 강원도 동부전선을 지키는 산악군단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에는 군단의 기동타격대로서 탐색경멸 작전을 수행하여 산악지역을 침투한 적을 색출하고 전시에는 적지중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침투하여 군단의 눈이 되어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입니다. 수사 불패, 죽는 한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703 특공연대. 오늘도 이를 위한 훈련이 한창인데요. 오케이, 잠깐 모여봅시다. 훈련에 앞서 주어진 임무를 전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대로부터 전파받은 상황을 전파하면 2명은 이제 남성으로 판단되고 지금 검은 색깔 활동복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고 이제 가방을 맸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비슷한 것이 빼되면 중대장에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오늘의 달인 박형준 대위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탐색개멸 작전인데 탐색개멸 작전은 적이 침투하여 은거 및 활동하는 것을 찾아서 경멸하는 작전 활동으로 이제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병력과 장비를 이용한 직접적인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전입니다. 탐색 경멸은 국지 도발 상황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샅샅이 수색해 적을 잡아내는 작전인데요. 1, 2, 이거 조정인 거죠. 3, 4, 오케이. 지금 어떻게 쓰신 거죠? 중대장과 어떤 무선통신 간부는 지휘조, 수색 1조, 2조, 3조, 4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경계조까지 해서 총 12명이 이제 3개조로 나뉘어서 작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작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별로 각각 임무가 있습니다. 먼저 지휘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보고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수색조 같은 경우에는 은원패드 통로를 이용해서 적을 찾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경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을 식별했을 때 빠르게 통로로 이동하여 적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색 1, 2조는 중대장 기준 좌측, 수색 3, 4조는 중대장 기준 우측으로 하고 수색을 실시하겠다. 자, 대형 위치로! 달인의 지휘 아래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하는데요. 탐색 경멸에서 중요한 건 적들이 도주할 수 없도록 촘촘한 수색 대응을 갖추는 건데요. 하나 둘 1230 마이크브로 작전 개시.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병력이 많은 보병부대가 산 아래를 둘러싸고 달인이 속한 특공대원들은 산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향하며 수색을 펼치는데요. 대형 유지.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기동 타격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를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전방을 주시하며 앞으로 나가는 대원들. 그런데 이분은 왜 뒤에 계시는 거죠? 대형의 뭐 특징이 뭔가요? 네. 이 대형은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현재 한국군 교리는 없으나 이제 미 보병군대나 교본 보니까 다이아몬드 대형이 굉장히 어떤 장점이 커서 현재 저희는 다이아몬드 대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색을 위해 선택한 대형이라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대형을 정형화하거나 또 획일하기보다는 어떤 보시는 이런 작은 지역의 산악이냐, 도시 지역이냐, 또는 적상황이 지금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실시간 상황을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대형은 이제 크게 어떤 세로로 하는 종대 대형. 종대 대형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빠르나 화력이 집중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서는 횡대 대형이 있는데 화력은 집중될 수 있으나 속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형이 두 가지가 전방 경계를 하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박대 대형, 그리고 또 전방 화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역삼각대 대형이 있는데 제가 미군 교리를 좀 연구해 본 결과 어떤 종대, 횡대, 상박대, 역삼각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형이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다이아몬드 대형은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측방과 후방 경계도 되고 전방 화력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장점이 커서 다이아몬드 대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색 대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데요. 이동하며 달라지는 지역 역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부터는 탐침봉을 착용하고 저기 응가할 수 있는 뭐 가시 덩쿨, 풀이 많은 지역을 정밀 수색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제 착용. 숨어있는 적을 수색하기 위한 도구인 탐침봉. 탐색 경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비인데요. 보통은 찌르면서 내려가는데 사실 찌르면서 내려가다 보면 탐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는 나무에 걸린 등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휴대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의심 지역을 식별했을 경우에 착용하여서 탐색 중에 있습니다. 자, 역삼각대 대형 출발! 당장 적과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탐침봉을 사용하는 대원들. 굽이진 언덕과 수풀이 우거진 곳일수록 잠복호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갑니다. 철저한 탐색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는 대원들.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던 바로 그때 숲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체 정지, 전방, 미상 움직임 식별, 전체 소산. 재빨리 접근하는 대원들. 하지만 이내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자, 다시 수색 시작!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적들이 포착된 주변 수색에 속도를 내는데요. 그물망처럼 촘촘한 수색을 이어가던 그때 전방에서 또다시 적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실제였다면 무장한 적과 대면해야 했던 상황. 지휘관의 빠른 판단이 중요한 순간인데요. 사살 완료. 전방에 미상, 적 이명 사살 완료. 대원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대위가 평소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인데요. 중대원은 평소에도 상당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중대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 다음에 훈련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께서 평소에도 많은 연구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대원들도 또한 많이 갖춰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끼리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훈련도 매우 뿌듯하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교리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왜 중요한 건가요? 교리의 정의는 이제 군부대 또는 그 구성원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응해야 할 군사 행동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육군이 교리를 적용하여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이 교리를 모른다는 건 이제 의사가 의학을 모르고 수술을 하고 또는 이제 판사가 법을 모르고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인은 교리를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실전과 같은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늘 노력해온 달인. 그 결과 교리 발전 관련 제언에서 성과를 거뒀는데요. 저는 15년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8년 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이제 군인이 된 계기는 지금은 전역하셨지만
이제 어린 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저희 한결같은 꿈은 육군이 필요로 하는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군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면 21년도 전반기에 교리발전 은상에 채택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발전 은상은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군 이래 70년 동안 16번째로 채택된 기록인데 교리에 대한 제 진심이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사교리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 군사교범은 물론 해외 교범까지 섭렵했을 정도입니다. 상위 교범이 있고 하위 교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헌법이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뭐 이제 시행령이 있듯이 교범에도 체계가 돼 있습니다. 가장 상위 교범부터 있고 그럼 하위 교범에서는 이 상위 교범에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군 교본도 보지만 저는 뭐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각종 여러 국가들의 교본에 대한 번역본이 교육사령부에 잘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달인의 목표는 실전에서 유용한 교리를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건데요. 요 부대에 정말 전통이 오래 깊다 보니까 뭐 실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또 많이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만나러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준하님 듣고. 네, 중대에서 탐색 경멸 훈련을 했는데 네.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이형구 원사. 부대 내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우리 대대의 가장 에이스이신 이제 이영구 원사님이시고 이제 저희가 19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실제 작전에 투입되셨던 분입니다. 이제 중사 시절인데 그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뭐 뽑는다면은 탄색경멸 할 때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적을 이제 수색해서 식별했을 때 그 적을 이제 제압하는 과정.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703 특공연대는 작전 참가 하루 만에 무장공비 3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결국 저희가 사살하고 나서 그 무장공비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수류탄을 휴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다 같이 죽자. 지휘했던 사람이 그 시간을 많이 줬더라면은 저는 지금의 저는 중대장님이나 PD님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본인이 연구한 전투 교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데요. 탐색 경로를 한번 하고 나오면 옷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곤두서 있었고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이면 내가 먼저 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조금 가능한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과연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었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대항을 운영해야 된다. 대항은 없이 우리만 작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 전파 및 보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숙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실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급 부대에서는 뭐 큰 상황만 주더라도 저는 제가 제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고 너는 내가 이 상황이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 인원들이 머리로라도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분열 연습할 때 특히 많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휘는 중대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에 갔을 때 여기는 대형이 간격을 좁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간격을 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야가 개활하고 확보가 확실히 된다면 넓히고 쐐기 대형으로 하시든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하시든 이거는 중대장님께서 현장 지휘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영모 사님 덕분에 이론과 뭐 실제 그런 차이를 줄이려 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많은 공연을 한번 여쭙고 이렇게 한번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항상 마음속으로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우지 못할 값진 경험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한 박형준 대위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토의 자료입니다. 다 읽어보고 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요? 누구와 함께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인이 되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모임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지금 여기 뭐 때문에 모이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군사교리 동아리를 함께하고 있는 인접 중대장 및 대대 참모들입니다. 대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는데 교리 발전이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저 PPT를 보시면 사실 우리 한국군의 저는 가장 중요한 교범이 작전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국이 17년도에 발간한 커맨드 이제 지휘 교범을 비슷한 교범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 2장에서는 작전 환경 분석이라는 틀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 한국군 교리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전 환경을 위해서는 먼저 작전 수행 지원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위협을 평가하고 상황을 통합해야 된다. 14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300년이 넘는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영국군. 그들의 교범 속 지휘관의 역할과 작전 수행 과정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예,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드팀을 구성하는 이 구성비에 대한 문제는 가장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추진력, 즉 촉진력이 있고 그다음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창의력이 또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 레드팀을 구성할 때 그 선정되는 그 인원들에 대한 그런 특성, 이 개인들의 이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인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방법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사교리라는 좀 미지의 영역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도 많이 느끼고 제게는 좀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전후인 것 같습니다. 부대 생활을 하다 보면 교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교범을 탐독하고 교리를 계속 공부하고 하는 것에 재미를 많이 붙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아리의 이제 만족도가 100%, 120% 이상 향상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 하자, 스트레칭. 왠지 스트레칭만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자, 둥글게, 둥글게. 자, 하나, 둘, 셋.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앉았다 일어나기. 하나, 둘, 셋. 유사시 적진 가장 깊숙한 곳으로 투입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은 필수인데요. 체력이 곧 전투력이기 때문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뭐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단의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태백산맥을 포함하여 대부분 1000고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이제 팀 단위로 산악 지역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제 무장 띵걸음 6km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띵걸음 하기 전에 오늘은 20km를 한번 매보자고 했는데 중대장은 여러분들 다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무게 재는 것을 챙겨왔다. 보자. 배승현 하사. 예. 군장 한번 내려봐. 이거 제가 괜히 긴장되는데요. 과연 결과는? 오, 좋아. 21kg. 오, 역시 배승현 하사 21kg. 야, 20kg도 아닌 21kg. 진정한 사나이답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총 6km의 산악 코스를 1시간 이내에 돌파해야 하는데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랍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황에 맞춰 거리를 늘려가며 시행하고 있는데요. 야, 이제 반 왔어. 최준대 화이팅! 이렇게 기른 체력은 교육훈련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설악산 일대를 20시간 동안 기동하며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데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말이죠. 진짜 대단합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박형준 대위. 자, 앉아서 완료됐나? 예. 오케이, 하강 준비. 네, 천천히 했다. 그렇지, 다리 모으고. 오케이, 출발. 오늘은 산이 아닌 도심 속에서 벌어진 대테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고. 이는 산악 작전 지역에서의 탐색 경멸 작전만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랍니다. 오, 잘했어. 오케이. 동건이 많이 저번보다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이제 건물 레펠 훈련은 이제 대테러 작전 요원이 반드시 숙달해야 되는 기본 침투 기술로 이제 은밀성과 더불어 신속성이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네. 대테러 훈련도 자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공연대에서 유일하게 대테러 지역대 임무를 맡고 있고 주간 단위로 이제 과제를 선정해서 이제 과제 숙달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류 과정은 물론 실전에서 벌어질 법한 돌발 상황 대처법도 훈련하는데요. 중대장 생각에는 기본 레펠은 이제 모두가 이제 숙달된 것으로 좀 판단되고 기본 레펠을 응용한 이제 전술 레펠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8차 하강기, 이제 8차 하강기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이제 안전고리 하강을 실시할 건데 가장 먼저 마찰을 일으켜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팔자 하강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이제 문탑 매듭을 적용해서 제동을 잡고 이제 하강기 없이 하강하는 방법을 적용할 거고 반드시 앞으로 뒤로 가보면서 로프가 제동이 확실히 잡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속화 하강 시에는 로프가 서로 움직이면서 마찰이 가해져서 로프가 손상됐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천천히 내려가는 거를 해야 된다. 알겠지? 매듭진 로프를 고리에 거는데요. 하강기 대신 매듭이 로프에 마찰력을 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지, 로프가 자유롭게 놀아야 되니까. 사실 대테러 작전은 이제 위탁 교육을 받게 되는데 5월에 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배웠던 것을 이제 부대에서 적용해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훈련은 하강 시 로프를 묶을 지지대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인데요. 앵커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고 이 행동 요령은 이제 사람의 앵커가 되기 때문에 앵커 역할을 하는 인원의 이제 고리에 안전고리를 메고 그대로 똑같이 하강하면 돼. 알겠지? 사람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강! 달인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요. 벽에 댄 다리에 온 체중을 싣고 하강자가 내려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누워봐. 최대한 몸을 긴장하지 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공대원 차례인데요. 처음 해보는 훈련에 살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느낌 어때? 팽팽합니다. 자, 천천히 하강한다. 천천히 내려가봐. 하강. 오케이, 로프 풀고. 느낌 어땠어? 조금 무겁긴 했는데 괜찮을 것 버틸만 하지? 네. 교리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승인된 부분이고 좀 권위 있긴 하지만 개선 및 발전시킬 소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교리를 연구하였고 사실 제가 교리 발전을 해서 채택이 되면은 이제 그 상급, 장성급 지휘관에 이제 상장이 나오는데 그런 상장을 받는다고 좋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어떤 고민, 이런 흔적들이 교범을 만드시는 분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 교범을 개선할 때 이거를 적용해 주시겠다고 할 때 굉장히 이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훈련 안전하게 잘 마무리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번 주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이니까 물론 지금 아직 부족한 인원도 있고 잘하는 인원도 있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더 성장된 중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고생 많았고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군인의 교과서인 교리를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군사교리의 달인 박형준 대위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리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앞으로 이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